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이제 2단원의 이제 흐름 중에서는 마지막이죠. 드디어 일본을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기본 동아시아 2단원까지 해서 기본 큰 역사 흐름은 끝났어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사용해서 주제에 따라서 그걸 다시 분류 착착착착 해가지고 끼워 넣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다음 시간 거부터는 어찌 보면 반복이야. 반복인데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배치를 다시 들어가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일본 흐름이죠. 일본사 괴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사 전체 흐름을. 일본은 앞에서는 딱히 그렇게 배운 게 없죠. 맞죠?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하려고 이렇게 흐름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일본에서 굳이 이때까지 배운 게 뭐냐면 조몬이랑 야요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배우고 나서 배운 게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선생님이. 맞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딱 정리하는 게 나아서 요 시간으로 마무리에 팍 짓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할 때 같이 하면 되거든. 자, 그럼 가볼게요. 일본사 괴관. 그래서 조몬 시대부터 가마쿠라 막부라는 것까지 한 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 한국과 중국이랑 또 다른 모습이 있는 독특한 나라예요. 왜냐면 우리 한국이나 중국은 일단 대륙으로 연결이 돼 있죠. 우리 지금 배우는 거 크게 보면은 뭐 배웠어? 우리나라, 중국,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게 중국보다 더 생소할 수 있는 게 아까 유목국가 해가지고 또 배웠잖아. 맞지? 그 말고 이제 일본은 또 독특한 모습이 있어. 왜냐면은 우리 한국이 이래 있을 때 얘들아, 일본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일본이. 자, 봐봐. 일본은 봐봐. 다르지. 왜? 우리는 중국이나 한국, 우리나라는 육지로 연결이 돼 있잖아. 육지로. 근데 일본은 뭐야? 일단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섬으로. 그것도 뭐 일단 수많은 섬이 있겠지만 일단은 뭐 네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일본이라고 보면 돼. 네 개의 큰 섬. 그래서 뭐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규슈, 혼슈, 이 제일 큰 섬이 시코쿠, 죄송합니다. 다시 like sun. 자, 그래서 뭐 규슈, 시코쿠, 이게 혼슈입니다. 혼슈, 맨윈, 이게 홋카이도. 그래서 일본은 섬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 되겠죠? 그래서 뭐니? 바다로 지네들끼리도 움직이려면 배 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즉, 자기들 나라끼리도 쉽게 말하면 교류가 많을까 적을까? 상대적으로 적겠죠? 왜겠니?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즉, 뭐다? 얘들은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니? 중앙 집권적으로 나아가죠. 권력을 하나로 센터로 모아서 그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게 포인트였잖아. 항상 목적이었잖아. 지방 분권적이었다가 중앙 집권으로 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항상 중심이었어. 근데 얘네들은 그게 자연 환경상 어떻다? 어렵다는 걸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 주세요. 이거는 꼭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느낌스,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각자 자기들 알아서 꽁냥꽁냥 하는 이 느낌이 원래 얘네들은 이게 오히려 편한 거야, 얘들은. 되겠지?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육지로 딱 하나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중앙 집권적인 느낌이 더 강해지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느낌이 완전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두 번째, 천황이라는 존재. 천황.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왕이 있더라도 우리는 알죠. 뭐 대통령이 있고 이래도 느낌이 어떠니? 그냥 왕이잖아. 사람인데 우리의 대표자 느낌이잖아. 맞죠? 사람이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일본에는 실제로 아직까지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고, 얘들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황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계가 아니고 천상계에 있는 진짜 하늘에 있는 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한 존재를 천왕이라 생각해. 실제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재 신, 현신이라고 믿는 게 천왕이야. 그래서 천왕은 지금 현재 어떠냐면은 존재는 해. 살아있지만 뭔가 정치는 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느낌이야. 그래서 실제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천황은 진짜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신. 되겠나? 그래서 우리 이 중국이나 한국이랑 다른 일본은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되겠죠? 한번 봐봐. 신이니까 신은 천상계리 그대로 있고 일본 애들 나중에 어떠냐면 막부, 쇼군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요 가마쿠라 막부부터 해가지고는 쇼군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얘가 실질적인 정치를 할 거야. 군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라랑 중국이랑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제일 여러분 입장에서 특이점이라 볼 수 있지. 이건 좀 천황은 좀 들어봤으니까 이 우리나라나 중국은 어떠니?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라 이름이 바뀌죠. 예를 들면 우리는 중국 같은 경우 있니? 하, 상, 주, 뭐 춘추전국 맞죠? 이런 식으로 진한 이런 식으로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니?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발해, 뭐 고려 이렇게 나라가 있잖아. 얘들은 그런 게 아니야. 말해줄게. 처음부터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지금 현재도 얘들은 전체가 그냥 일본이야. 나라 이름은 사실 예전에는 지금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얘들은 나라 이름도 딱히 없었어. 나라 이름도 없다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을 만들고 나서 쭉 일본이야. 계속 일본이야. 계속. 한번 봐봐. 이게 구별이 돼 안 돼? 구별이 아예 안 되잖아.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수도를 계속 옮겼어. 수도를. 그래서 얘들은 뭘로 구분한다? 지역으로 구분할 겁니다. 수도로 알겠죠? 그래서 그 수도가 있던 시대를 뭐 무슨 시대 이를 부를 거야. 우리 한국사에서도 백제하면 뭐 있니? 백제가 계속 수도로 옮기잖아. 맞죠? 처음에는 서울 한성에 있다가 나중에 뭐 장수왕 기억나니? 공격받고 나서 계로왕이 이러면서 죽고 나서 어디 웅진으로 가잖아. 웅진. 거기서 또 뭐니? 어쩌면 또 백제를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끈 성왕 때 사비로 옮기잖아. 그래서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 나누어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일본은 계속 나라 이름이 뭐다? 계속 일본.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한다? 구분을 그 나라의 수도가 있던 시대로 부를 거야. 수도가 있던 시대. 수도가 그런 식으로 구분할 겁니다. 되겠죠? 머리가 이상하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본은 여러분 알겠지만 그 자연재해나 이런 게 많죠. 많이 일어나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유일신보다는 다신교 모든 만물에 어찌 보면 애니미즘 성격이 얘들이 있어요. 애니미즘 성격. 모든 만물에 영혼이 있고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만물에 영혼이 있고 신이 있다고 되겠나 얘들은? 그런 사상을 뭐라면 일본의 전통 종교를 갖다 그래서 신토 또는 신도라고 해요. 신도 똑같은 건데 그래서 모든 만물에 영혼이 있니라.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그 토토로나 숲의 신이죠. 토토로가 아니가? 숲의 신 아이가? 그하고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거 봤어? 아니면은 뭐 너의 이름은 뭐 이런 그런 거 보면 뭐니 막 날씨나 이런 거에 모두 다 뭐니 영혼이 존재하고 막 살아 숨쉬고 막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요런 특징이 조금 있구나 알고 좀 시작합시다. 알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볼게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좀 독특하다고 보는데 섬나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육지로 연결된 한국이나 중국과는 완전 좀 다른 스타일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선사시대에서 조몬 시대 배웠습니다. 조몬 기억납니까? 조몬 같은 경우에 뜻이 뭐였어?
토기를 만들었는데 토기 모양이 뭐니? 무늬가 우리나라에서는 무늬를 뭐 생겼어? 빗살 빗는 빛 있죠? 빗으로 이렇게 한 모양이 있다 해서 빗살 무늬였잖아. 얘들은 무슨 무늬가 나나? 그 새끼 줄의 무늬가 나오는데 새끼 줄 무늬 토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일본어로 번역하면 뭐다? 일본 말로 하면 조먼. 그래서 뭐다? 조먼 시대는 그 조먼 토기가 나온다고 해서 조먼 시대라 부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게 무조건 조먼 토기를 꼭 알아야 돼. 조먼 토기.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이제 청동기나 철기를 한 번에 쓰는 야요이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야요이 시대. 이 야요이 시대랑 이때는 무슨 특징이냐면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생겨. 그게 뭐냐면은 얘들아, 이때 4세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시점에 2번, 3번이야. 2번, 3번 야요이 시대랑 야마토 정가 둘 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이 두 개 다 뭐가 요거 기억나니? 도레인 또는 도웨인 해가지고 물을 건너간 거의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넘어갔어. 뭐 일본 중국에서도 넘어가긴 했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육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특히 우리나라가 많았지.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이 넘어가서 얘들한테 뭐다? 이 문화를 갖다가 뭐 전파를 해줬어. 전파.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얘들은 원래 같으면 뭐니? 지네들이 꽁냥꽁냥 스고이 막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살고 있다가 뭐다? 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도웨인 똑같은 말인데 얘들의 영향으로 얘들이 건너와서 선진 문물을 전해줬다는 거. 요거 핵심 포인트야.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뭐다? 여기서부터 계속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야. 선진 문물을 들고 가서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너희 이것도 몰랐어? 너희 글자도 몰라? 글자도 가르쳐 주고 토기 만드는 거, 청동기 만드는 거, 철기 만드는 거, 벼농사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는 애들이 누구다? 물 건너간 사람. 이래서 뭐다? 물을 건너간 사람. 그래서 도레인 또는 물 건너가서 뭐 일본으로 갔죠. 일본은 옛날에 왜라 불렀잖아. 물 건너가 일본으로 간 사람에서 도웨인. 그래서 요 두 개의 포인트는 얘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화라고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도레인의 영향이다.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럼 갑시다. 두 번째 야요이 시대입니다. 시기로는 기원전 3세기고 참고로 다음 시간부터 연달아서 할 거라서 설명해주면 기원전 3세기 있었던 게 진나라 한나라의 진한교책이야.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로 넘어갈 시점이고 그때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있어. 요걸 하나 이제부터 묶어서 다음 시간부터 볼 건데 하여튼 이때 봐봐. 그니까 뭐 진한교책이니까 진나라 멸망하고 한나라로 넘어가는 시기 얼마나 혼란하겠니? 우리나라 또 고조선이고 이런 식이니까 혼란하니까 뭐니 전쟁 난민 이런 애들 발생할 거고. 그래서 뭐야 우리나라에도 누가 와? 그 전쟁을 피해서 위만이 왔잖아. 그런 것처럼 얘들이 뭐다? 넘어가는 거야. 전쟁을 피해서 일본까지도. 그래서 뭐다? 중국이나 한국의 그 선진 문물을 일본 애들한테 전해주는 거죠. 일본 갔더니 뭐 쓰고 있어? 토기 만들고 있잖아. 저먼 이러면서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다? 얘들이 가르쳐준 거지. 아직까지 토기 만들고 있냐.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청동이나 철기를 이 선진 문물을 한 번에 가르쳐주는 거죠. 청동과 철기. 그래서 뭐다? 야요이 시대. 야요이 시대는 그래서 청동기, 철기가 아니고 금속시대라 불러. 금속시대. 왜? 청동기랑 철기랑 동시에 있으니까 금속시대라 부르고 이게 처음 출토된 곳이 어디냐? 처음 출토된 마을 이름이 야요이야. 야요이. 그래서 처음 출토된 마을의 이름을 따서 뭐다? 야요이 시대라 부르는 겁니다. 되겠죠? 처음 이 유물이 출토된 거고 얘들이 넘어가면서 뭐 벼농사도 가르쳐주고 이런 거 했어. 되겠죠?
하면 우리 이제 추가로 배경이 두 개죠. 추가로. 그래서 기원전 3세기부터 쭉 계속 야요이 시대야. 4세기 전까지 야요이 시대인데 이때 있었던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뭐냐면 1세기쯤에 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1세기쯤에 노국.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노국이 있었는데 얘가 이거 일본이 지금 보니까 쌤이 4개의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거기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도 되는 수많은 진짜 조그만 나라들이 엄청 많았던 거야. 이때 당시 일본에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그 개수가 몇 개 있냐. 일본에 100개가 넘어갔대. 100개가 나라들. 그 10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서 하나가 뭐다? 노국이에요. 노국. 그 100개들이 넘는 나라들 중에서 한 개가 노국인데 얘들이 뭐 했느냐. 얘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중국까지 건너간 거야. 중국까지 건너가서 왜? 얘들은 느꼈잖아. 이 도레인의 엄청난 그 문화 수준을 느꼈으니까 이 노국 애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쉽게 치면은 유학 간 거야. 애들 유학. 오케이? 유학 가가지고 뭐다? 배우러 간 거지. 쉽게 말하면 중국의 선지 문물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요 나오지만 요 글자 동그라미 시작. 중국의 한 나라였어.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말하면 후한 광무제가 있을 때거든. 후한 광무제라는 왕이 살 때라서 얘가 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 왔어? 와타시와 노국 데스네. 저는 노국입니다. 맞나? 쌤이 일본어 잘 몰라서 와타시와 노국 데스네 해가지고 뭐다? 배 타고 건너왔다 데스네. 배우고 싶다 데스네. 유학 왔다 데스네. 이래 된 거잖아. 그래서 뭐다? 아이고 기특하다 해. 그럼 배 타고 가면 이쪽에 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냐 해. 그래 된 거지. 광무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얘한테 선물을 줬단 말이야. 네가 그러면은 그 일본의 외나라에 네가 대빵해라. 네가 1등이다. 네 인정해줄게 이러는 거지. 그래서 뭐다? 한위 노국에 네가 왕이다는 인정을 해준 거야. 참고로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인정받는 거를 어려운 말로 책봉 받았다. 책봉. 그래서 1세기에 야요이 시대에 노국이라는 나라가 100개 중에 나라 중에 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배 타고 건너가서 어디로 갔다? 중국으로 간 거야. 중국 얘들아. 중국으로 가서 그때 당시 후한 광무제라는 왕을 만나서 인정받았다. 책봉받았다. 되겠죠? 또 언제? 요게 좀 더 중요합니다. 3세기 가면 이때 당시에는 100개 나라가 좀 더 커져가 통합이 돼. 그래서 몇 개가 살아남냐면 30개만 살아남아. 30개. 그 30개의 나라들 중에서 대빵이 나라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야마타이국이야. 야마타이국. 이때 유명한 왕이 있어. 야마타이국의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히미코 여왕이라는 애가 있거든. 히미코 여왕. 얘 때인데 얘도 똑같은 거야. 그 중국의 그 선지 문물을 배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다?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또 유학 보낸 거야. 중국에 유학 보내서 와타시와 배 타고 왔어 데스네. 맞나? 와타시와 배 타고 왔다 데스네 해가지고 뭐다? 이때 당시에 3세기는 중국에 삼국지 위촉오가 있을 때거든. 거기서 여기 나오죠. 어느 나라? 위나라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위나라의 왕을 찾아가가지고 와타시와 일본에서 왔다 데스네 해가지고 저 인정해 주사 데스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야요이 시대까지. 야요이 시대는 뭐에 영향을 받은 거? 도레인의 영향을 받아서 급속도로 갑자기 문화가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청동기나 철기까지 한 번에 받아들이고 대표적인 야요이 시대에 있었던 나라가 2개 있어. 1세기에 노국과 3세기에 야마타이국, 그 히미코 여왕인데 얘들의 특징은 뭐야? 얘 둘 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의 선지 문물을 배우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되나? 요거 중요해. 요 두 개. 그래서 노국은 1세기에 있었던 나라가 한 나라거든. 그래서 한 나라한테 인정받은 거. 그리고 이 3세기에 얘는 그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요왕은 누구 찾아가서 위초고 중에서 제일 대세였던 위나라 찾아가서 인정받은. 그래서 친위 외왕 얘들한테 외나라 일본의 네가 대빵이다 인정받았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자, 한번 끊고 자,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진짜 중요해. 여기부터 요거는 시식 약간 간보았다면 여기부터 해서 야마토 점검부터 본격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